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 뒤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긴 공급망이라는 사슬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사슬에 어떤 고리가 약하다면? 그럼 어떨까요? 예전에 그 솔로렌즈처럼 믿었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오히려 해킹 통로가 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공급망 보안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네, 그 공급망 보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 원자재 단계부터 시작해서 최종 소비자, 바로 당신 손에 들어오고 또 사용되고 유지보수되는 그 전체 과정 있잖아요.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 기술, 이걸 다 말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하는 꽤 넓은 개념입니다. 아, 하드웨어까지요. 정보 보안 기본은 아시는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이 왜 공급망 공격이 중요하고 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시원하게 그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현실부터 좀 보죠. 이 공급망 공격, 이게 정말 생각보다 흔하고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 솔로엠즈나 카세이아 사례 기억하시죠? 네네, 아주 큰 사건들이었죠. 많은 기업들이 그냥 믿고 쓰던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알고 보니 악성 코드 유포 채널이었던 거잖아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 격이죠. ASU스나 아바스트 CC넷 클리너 사건도 그렇고 국내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도 사실 관련이 있고요.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로그4j처럼 뭐랄까 워낙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하나에 구멍이 뻥 뚫리면 이걸 가져다 쓴 수많은 서비스가 그냥 동시에 위험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건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 이야기고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하드웨어 쪽이 더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그 슈퍼마이크로 메인보드 사건처럼요. 부품 자체에다가 몰래 스파이 칩 같은 걸 씹는 건 이건 소프트웨어 버그 찾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정확합니다.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죠. 네, 발견하기 엄청 어렵겠어요. 그래서 공급망 보안을 이야기할 때에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눠봐야 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이건 개발 과정 전체, 그러니까 코드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픈소스 가져다 쓰는 거, CI/CD 파이프라인, 개발팀 환경까지 전부 다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하드웨어 공급망 보안인데 이건 부품 설계나 제조 단계에서 백도어나 스파이칩 같은 악의적인 기능이 몰래 삽입되는 걸 막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칩 레벨의 문제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변경점을 찾아내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위협들에 대체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소프트웨어 쪽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가장 기본은 일단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그 개발사가 만든 게 맞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이게 코드 서명이고요. 배포되는 동안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무결성 검증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정말 중요하게 떠오른 게 SBOM, 바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입니다. SBOM이요?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랄까 식품 뒤에 붙어 있는 성분표처럼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어떤 부품들, 그러니까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다른 모듈들이 사용됐는지 그 목록을 투명하게 다 만드는 거예요. 아, 네네. 그 성분표 같은 거군요. 그래야 뭐가 문제 생겼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목록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에 다 적용하기가 쉬울까요? 아, 그게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험 관리하는 데 너무 중요해서 지금 필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 행정명령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AST나 DAST 같은 도구들로 개발 초기부터 코드 자체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아, 구글이 주도해서 만든 SLSA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배포됐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검증하는 기준을 제공하죠. SLSA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제로 트러스트 원칙.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거 맞죠? 마치 건물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 검사하는 아주 엄격한 경비원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딱 맞는 비유입니다. 내부 사용자든 외부 시스템이든 모든 접근 요청이나 작업을 일단 의심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개발 초기부터 보안을 함께 고려하는 Secure SDLC, 그러니까 보안 개발 생명주기 관리,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보안 수준까지 관리하는 공급업체 위험 관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와, 소프트웨어 쪽도 할 게 정말 많네요. 그럼 하드웨어 쪽은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방어 기술들이 있을까요?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다 보니까 접근법이 좀 다른데요. 칩의 회로 로직을 직접 뜯어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설계 단계부터 보안 검증 모델을 구축해서 적용해야 해요. 또 부채널 분석이라는 좀 흥미로운 기술도 있어요. 부채널 분석이요? 네. 칩이 작동할 때 미세하게 나오는 전력 소모량 패턴이나 전자기파 같은 일종의 디지털 속삭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분석해서 숨겨진 악성 기능이 있는지 탐지하는 방식이에요. 와, 그건 거의 디지털 독심술 같은데요? 신기하네요. 그럼 T라는 것도 있던데요. 그건 뭔가요? TE요? 네. 그건 신뢰 실행 환경,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고 해서요. 칩 안에 외부랑은 딱 격리된 아주 안전한 금고 같은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체제 OS가 해킹당하더라도 이 TE 안에서 처리되는 중요한 데이터나 연산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민감한 결제 정보를 처리할 때 이런 기술이 쓰이곤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있네요. 근데 이 모든 복잡한 기술들,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급망 공격은 당신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앱, 은행 서비스를 넘어서 국가의 전력망이나 통신망 같은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연결된 이 디지털 생태계 전체의 어떤 회복 탄력성,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급망 보안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계되는 첫 단계부터 폐기될 때까지 정말 모든 단계에 걸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SB용 같은 걸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코드 서명이나 SLSA 프레임워크로 무결성을 검증하고 또 제로 트러스트 원칙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예요. 시장 전망도 굉장히 밝아서 2025년까지 관련 시장이 1,2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AI를 이용한 탐지 기술 같은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도 많아요. 예를 들어 하드웨어 백도어를 찾아내는데 평균 18개월이나 걸린다는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SLS의 레벨 4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국가별로 다른 규제 차이 같은 것들은 계속 풀어야 할 숙제죠. 네, 오늘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 그리고 그 복잡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이 매일 의존하는 소프트웨어나 기기 속에 들어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들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냥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